저번에 제가 PV 추천 캐릭터 가이드를 이렇게 한번 쭉 다뤘던 적이 있어요.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그 후속 영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피해를 보셨던 분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앞뒤 다 자르고 보면 오해의 여지가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해보게 됐어요. 제가 황혼 가이드 하면서 그때 이제 여기에 내가 추천해 놓은 캐릭들 이거 위주로 육성하면 황혼 난이도가 수직 낙하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실제로도 내 영상들에서 출전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해당 캐릭들 공략도 쭉 했는데 제 영상들, 특히 황혼 쪽 보면 그 가이드에 없는 캐릭, 제가 언급하지 않은 캐릭을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또 이 캐릭들이 그냥 자리 채우는 용도로 넣은 깡통이 아니라 그 스테이지에서 다소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 캐릭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이거는 제가 황혼 1-1부터 9-4까지 쭉 다시 봐보면서 추린 10개의 캐릭터입니다. 이번엔 뭐 캐릭터 가이드랍시고 뭐 운용법, 템 세팅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확실히 얘기하지만 이 캐릭터들 싹 다 구대기입니다. 쓰레기예요. 제가 계정 하나 각 잡고 다시 키운다면 절대 뽑지도 쓰지도 않을 캐릭들입니다. 제가 이 캐릭을 왜 쓴 건지, 이 구대기들을 골티를 써가며 뽑아야 하는 건지, 그 대체제는 뭐가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이 캐릭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뽑아두면 좋습니다. 언젠간 쓰여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진짜 레딘 뽑으세요. 납치기 필요할 때 씁니다. 레딘 무조건 뽑으세요. 이러고 그냥 뉴비들 계정 그냥 걔 박살 조져버리는 사람이랑 제가 다를 게 없잖아요. 정작 제가 지금까지 랑모하면서 납치기가 필요한 상황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막상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시 하나만 들어달라고 하면 대답 못해요. 절대. 저도 뉴비 시절에 특히 레딘에 굉장히 많이 되었던 사람으로서 저런 거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내 의도가 잘 전달이 될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 영상들의 컨셉은 최단 클이에요. 성능캐만으로 싹 다 박아 넣어서 빠르게 클리어하는데 초점을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100% 모든 편성 캐릭터가 어디에서나 통용될 법한 성능캐는 아니에요. 특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B, C라는 분야가 있다 가정하고 A, B, C 셋 다 100의 효율을 내는 사기캐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건 B 분야에 특화된 캐릭인 상황에서 A와 C에서는 빵점이지만 B에서 101의 효율을 내는 구대기 캐릭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전자 대신 후자를 택합니다. 이 게임을 오랜 기간 했을수록 지금 구대기들도 그 당시에는 성능캐였어요. 지금 와서 우리는 그걸 키우는 게 아닌 그 성능캐였던 과거의 육성을 이미 다 해놔서 현재 시점에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빌드를 사용할 때 이상한 캐릭이 간혹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는 뽑을 필요도 키울 필요도 없지만 1턴이라도 1행동이라도 더 빠르게 클리어하기 위해선 그게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 입장에선 저 캐릭이 있어야 깰 수가 있구나라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개의 캐릭터 제가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아입니다. 이 캐릭은 제가 다다니트가 필요한 맵에서 사용을 했어요. 딱 하나 본 겁니다. 이 각성기 보면은 공격하여 전투 진입 시 전투 전에 토아 공격의 0.5배만큼 고정 피해를 준다. 딱 이 한 줄 때문에 투입된 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고정 피해 한 번이 뭐 대단하냐 할 수도 있는데 황혼 4-4 보면 토르랑 조합돼서 캐릭터들의 타격마다
플러스 2씩 넣는 히트 수가 대폭 증폭이 돼요. 그래서 기존엔 4-4를 2턴 클 하는 데 있어 이 캐릭이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성능 캐들이 줄줄이 나와서 이 캐릭이 없어도 2턴 클이 가능해요. 영상으로도 제가 따로 올려놓은 게 있고요. 4-4는 토화가 없으면 클리어가 완전 불가능 수준이라기보다는 길을 좀 많이 돌아가는 거에 가깝습니다. 스펙컷도 높아지고 운빨, 트라이 요소도 많아 피로도가 수직 상승하지만 클리어 자체가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황혼이 만약에 여명의 별 그거 받으려고 초창기 랑모 레이드처럼 매주 반복해서 깨야만 하는 그런 미친 컨텐츠였다면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황혼은 일회성 컨텐츠입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개고생해서 깨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조금 지름길로 돌아가겠다고 골티 수백 장? 솔직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얘는 이 각성기가 안타깝게도 대체품 자체는 없는 캐릭이에요. 하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맵도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고비 한 번만 넘기면 랑무에서 쓸 일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뽑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토아라는 캐릭터를 뽑기 위해 골티는 절대 박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뽑기 돌리다가 이게 픽줄로 떴어요, 이 캐릭터가. 그러면 써도 돼요. 그건 개이득이에요. 이 경우에 투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이 각성기만 배우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보통 이 최종 클래스 전직만 한 상태에서 유대 있죠. 유대 1, 2단계 요거 맥스, 그리고 요 3렙, 요거 5레벨, 이거 5레벨까지가 무지개 열쇠 안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이렇게만 찍으면 대부분의 캐릭은 각성 클리어가 가능해집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고 각성기 킨 다음에 토템 용도로 쓰면 되는 캐릭이에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뽑을 필요도 키울 필요도 이제 와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베르너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양악 캐릭이거든요. 저는 5-4랑 9-2에서 썼는데 5-4는 제가 아예 신 빌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나는 저걸 참고하기 뒤져도 싫어. 나는 무조건 편하게 하고 싶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해보니까 발가스 있죠? 발가스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보다는 좀 느려요. 발가스 같은 경우에는 옷걸이를 껴야지 3칸 반격이 되기 때문에 옷걸이를 안 키면 이제 주변 3칸 내에 전투 진입 옵션만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클리어 타임이 살짝 느립니다. 근데 어차피 편한 거라며요. 빠른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 베르너 쓸래요? 발가스 쓸래요? 하고 물어보면 사실 정답은 나왔다고 봅니다. 9-2도 이 베르너 말고 다른 빌드가 있어요. 베르너는 사실 그게 해외 영상 중에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영감을 받아서 참고해가지고 만들어낸 거긴 한데, 이런 캐릭은 어차피 아까 토아처럼 스킬 하나만 보고 그런 유틸 하나만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결국 본질은 딜러입니다. 투자를 해줘야 돼요, 쓸 거면 제대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재활용도 불가능한 그런 폐기품에 투자하는 건 정말 악수입니다. 효율이 꽝이란 얘기예요. 특정 맵 한두 개 조금 더 쉽게 돌아가겠다고 그 투자를 한다는 게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꽝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체품이 없었어요, 얘가. 그래서 일부 과거 진짜 한 2021년? 2022년?
그쯤이 맞나? 아무튼 꽤 옛날에 이제 대체품이 없어갖고 일부 챌린지나 아니면 스토리 맵에서 활약한 경우가 있긴 했어요. 그 무슨 챌린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엄청 옛날이거든요. 진짜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무슨 5번 챌린지에서 얘 하나 있으면은 날먹으로 깨고 없으면 좀 고생해서 깨고 그런 맵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날먹보다 일부 사기 캐드를 활용한 딜찍 아니면 티아나, 발가스 이런 캐릭터가 사실 양악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베르너를 뛰어넘는 정말 원탑입니다. 얘는 유대 인질로서의 가치도 없고 따라서 절대 골티를 써서 뽑을 필요도 없고 설사 픽둘로 뜬다 하더라도 가성비를 보고 쓰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전장, 그 다음에 율정, 중앙율정 모두 100% 활용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그 고점이 굉장히 낮아요. 제 황혼 9-2 베르너 영상이 이 캐릭터의 그 전장, 율정, 고점을 100% 전부 활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해외 유튜브 공략 시간과 비교해보면 클리어 시간이 느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키울 가치가 없는 딜러입니다. 또 이제 얘가 활약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게임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 미러버스 워라고 순위를 매길 때 마지막 맵이 있었어요. 그 보젤 나오는 거기에서 베르너 쓰는 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미러버스 워 때 이 통합 서버 1등을 했었던 입장에서 저 베르너 빌드 그거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르너가 실질적으로 없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그런 구체적인 케이스 역시 없습니다. 자, 로자리아입니다. 옛날엔 이 친구 위상이 진짜 대단했어요. 얘가 아마 2021년쯤에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 올스탯 10%의 모든 캐릭을 지금 군처럼 거의 반 무적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그 당시에는 PVE 최우선 픽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올스탯 10% 따위보다 더 전체 데미지에 압도적으로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캐릭들은 많아요. 로자 외에도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베른같이 아군 스탯뻥이 아닌 디버프 형식인 캐릭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란포드가 대표적인 로자리아의 상위 호환 캐릭입니다. 이외에도 덱에서 핵심 딜러의 지위 또는 특수 버프를 줄 수 있는 빅맨이나 안드, 그 외에 치명타 관련 파시르, 세라피나, 또 요번 신캐 그런 캐릭들도 있고요. 제이스 같은 캐릭도 있습니다. 유지력 부분으로 간다고 해도 그 애냐나 크리스, 이리아 같은 캐릭터들이 이 미친놈들이 앞에서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경쟁력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고 보면 돼요. 너무 시대에 밀린 캐릭입니다. 얘는 과거에는 정말 과거의 영광은 굉장히 높은 그런 캐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퇴물이죠. 마찬가지로 뽑을 필요 전혀 없는 캐릭이고요. 만약에 픽둘로 떴다 그럼 게이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 검 지휘 효과가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앞서서 제가 말했던 대체 캐릭들이 다른 스테이지에서 소비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투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각성기도 필요가 없어요. 로자리아의 핵심 기능은 이 신앙 3스택에서 나옵니다. 요 1단계 전직인 실버 나이트, 여기에서 수호의 검을 배울 수 있어요.
뭐 룬스톤 써가지고 뭐 기사도 이런 거 배운다 필요 없습니다. 룬스톤 박으면 안 돼요. 이 폭풍 패시브를 얘가 기본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픽둘러 떴어요. 그러면 이 수호의 검이랑 폭풍 이렇게 두 개만 끼고 그 용병 강화해 놓은 거 있죠. 보통 이제 무지개 페가서스 아니면 뭐 골든 나이트 이런 거. 이 무지개 페가서스를 찍으려면은 이 홀리 페가서스 이거 5레벨은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마 5레벨이어도 그 피해 감소 50% 발동 확률이 한 50%는 될 겁니다. 이 홀리 페가서스 끼고 검 받고 평타 한 대 치면 이 폭풍 패시브로 인해서 얘가 받는 피감이 마이너스 80%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턴종을 하겠죠. 그러면 신앙 3스택입니다. 이후에는 황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기 멤버로 집어넣고 안 꺼내면 돼요. 얘가 죽지만 않으면 이 검의 지휘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사라졌어. 만약에 이 검이 이게 지속시간 3턴이거든요. 사라지면 또 잠깐 꺼내서 다시 받고 들어가고 그 반복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레벨 올릴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이거 경험치 포션도 아까워. 픽둘로 뜨는 정도라면 극한의 가성비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캐릭입니다. 뽑을 가치는 없어요. 테란틸입니다. 얘는 제가 어디서 썼냐면 헤임달 죽창 빌드에서 썼어요. 왜냐하면 이 테란틸은 육성 기준으로 공방 20%를 지휘 효과로 감소시켜줍니다. 이 20%가 베른보다 5%가 더 높아요. 이런 비슷한 디버프류 중에 얘가 가장 높습니다. 고점이. 그것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쓴 거지 전체적으로 PVE에서의 성능을 볼 거면 베른이 훨씬 낫습니다. SP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방어력, 공격력 방어력 5%로 클리어 유무가 갈릴 정도면 이게 아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그 남은 5%를 땡겨올 수 있습니다. 테란틸은 근데 얘는 사실 PVE 캐릭은 아니에요. 지금 저기 발가스 때문에 얘가 전 시즌 그러니까 18시즌에는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았어요. 자주 보이진 않고 그 이리아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거의 멸종 상태였다가 이번에 발가스 때문에 서밋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저도 얘를 뺐다가 이번에 다시 넣었어요. 픽률도 꽤 높습니다. 한 3판 하면 한 판 정도는 얘 나와요. 근데 PVE에서는 암만 틀마 같은 이제 공격형 탱커라고 해도 탱 자체를 안 씁니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인이 서밋에 관심이 없다면 뽑을 필요도 없고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서밋에 관심이 있다면 뽑아야 돼요. 근데 관심이 없다면 뽑을 필요 없습니다. 얘는 대체품으로서 베른이라는 SP 베른이라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카드가 하나 있고요. 또 얘가 이 20% 반가가 이거 고정 수치가 아니에요. 이거 성급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육성을 달아야 돼요. 20% 깔려면. 근데 그 5% 이득 보겠다고 얘를 육성을 달아요? PVE만 쓸 건데? 가성비가 개 쓰레기입니다. 가성비 진짜 안 좋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뽑을 필요 없어요. 헬레나입니다. 저는 이 캐릭을 일단 어디서 썼냐면 테란티라고 마찬가지로 죽창 빌드에서 썼어요. 헤임달. 그냥 이거 딱 하나 봉원 쓴 겁니다. 받는 피해량 30%. 보통 다른 캐릭이나 아니면 장비로 넣는 이 받는 피해량 디버프는 15% 아니면 20%거든요. 얘가 제일 높아요. 30%. 근데 그걸 아셔야 해요. 얘는 일단 딜러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제로. 그냥 없는 캐릭입니다. 딜량은 솔직히 말하면 SR 캐릭 수준이에요. 랑모 현재 전체 딜러 중 얘보다 약한 캐릭이 숫자를 세는 게 더 쉽습니다.
진짜 개쌉 구대기고, 받는 피해량 30 디버프도 이제 일부 유저들 중에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디버프는 일반 피증 디버프입니다. 다른 캐릭터의 피증, 이런 고유기 옵션이나 기타 피증 관련 버프와 이 수치가 딜 계산식에서 하변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헤임달 걔가 풀스택 쌓으면 600% 피증이에요. 그거랑 다 하변산으로 들어갑니다. 600%가 630%로 바뀐다고 그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은 떨어진다. 요거 이 말 아마 다 아시죠? 이 피증 디버프는 만약에 제가 지금 와서 다시 한다고 하면 이런 캐릭터를 뽑는 게 아닌 장비템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천투 중에 카론의 모자라고 하나 정도 쟁여두는 템이 하나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받는 피해량 디버프보다는 반각이 딜 상승치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육성을 달아야지 확정적으로 100% 디버프를 거는데 그마저도 4분의 1 확률로, 그러니까 4분의 3 확률로 반각이 안 나와요. 투자 가성비도 개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각 수단은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더럽게 많습니다. 당장 죽창 빌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베른만 해도 그냥 평타 가서 툭 치면 반각 20이에요. 얘는 25%를 주긴 하는데 5%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는 재활용도 불가능해요. 그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헬레나는 오딘에서 쓴다. 오딘에서 헬레나 쓰면 있잖아요. 딜이 오히려 안 나옵니다. 오딘 조합에 헬레나를 고정으로 넣고 쓴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딜 비교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그냥 사람들이 그거 쓰네? 나도 써야지? 그렇게 해놓고 실험 자체를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캐릭터들이랑 얘 바꿔가면서 기대 딜값이 어느 정도 나오나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저는 오딘 영상에서 이 캐릭터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왠 줄 알아요? 저는 그게 개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딘도 최대 270% 피증에 캐릭들이 자체의 고유기 피증 아니면 추가적인 버프 이런 거 포함하면 300% 근접한 수치로 패게 돼요.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딜이 더럽게 약합니다. 진짜 약해요. 하변산으로 들어가는 이 30%보다 확실하게 얘보다 훨씬 강력한 죽창 딜러로 딜을 더 넣는 게 전체 딜에 있어서 이득입니다. 오딘으로 예를 들어서 한 15만 정도의 딜을 박는 캐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거 먼저 갖다 박아봐야 한 15만 박는 캐릭이 16만 조금 더 뜨는 수준입니다. 얘는 보통 오딘으로 갖다 박으면 얘 데미지 한 10만 초중반 떠요. 근데 좀 센 애들은 진짜 한 20만 이렇게 박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란포드, 프레시아, 틀젤 이런 애들? 그거랑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이득 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예요. 따라서 뽑을 필요도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얘는 유대 인질로서의 가치도 없어요. 누가 막 예를 들어서 나 헬레나 키워야지 하고 얘 공격력 유대가 아마 브렌다일 거거든요. 만약에 제 지인이 헬레나 키운다고 그러고 있으면은 저는 진짜 멱살 잡고 뜯어 말릴 겁니다. 만약에 얘가 픽둘로 떴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수정광의 돌격 이거 딱 하나만 배우면 돼요. 이게 아마 스트라이크 마스터에 있을 거거든요. 여기 이거 딱 하나만 배워서 로자리아처럼 육성 0%인 상태로 딱 이 스킬만 쓰고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투자를 해서 뽑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5죽창 캐릭 5개 요 데미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올크리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 마지막에 체력 얼마나 남나 보세요. 자, 보시면 52,487이 남았습니다. 이거 이제 그냥 여기 갖다 치면 죽는 거거든요. 자, 디아르트 대신 헬레나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세요. 얘는 크리티컬 뜨면 데미지 18만 뜹니다. 리트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거의 다른 캐릭터의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 약간 더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데미지밖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12만 정도를 덜 까게 됐습니다. 아까 헬레나 노크리 데미지 그 4만이랑 그 다음에 이 친구 병사 노크리 뜬 것 같거든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확실하게 데미지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헬레나를 안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비라면 더더욱 뽑아선 안 되는 그런 캐릭입니다. 자, 엘마입니다. 얘는 왜 썼냐면은 제가 이 성스러운 빛의 거울 보면은 모든 디버프 면역 및 반사 효과 부여 이거 딱 한 줄 보고 쓴 거예요. 얘를 6-4랑 9-2에서 제가 썼거든요. 만약에 이 디버프 면역 요것만 필요한 거면 리아나로도 어느 정도 대체가 됩니다. 근데 리아나는 미니 주그라를 껴도 각성기가 무한지속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리아나로 대체하는 경우엔 보금을 씁니다. 각성기 안 쓰고 보금을 쓰게 되고, 보금 같은 경우에는 무한지속이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버프가 지워지는 환경이에요. 9-2가 그렇습니다. 엘마도 원래라면 이 거울이 제거 가능이에요. 제거 가능인데 이 전용 장비를 끼게 되면 제거 불가로 바뀌게 됩니다. 무한지속도 요 미니 주그라 이 악셀을 끼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시 디버프 면역이 필요하면서 버프 제거까지 들어오는 환경이라면 솔직히 이 친구의 대체제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없어요. 9-2도 오히려 엘마랑 그 베르너 써가지고 하는 게 마이너한 방법이고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은 면역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보금을 가진 캐릭터만으로
충분히 이 엘마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뽑을 필요도 키울 필요도 지금 시점에서는 없는 캐릭이고요. 얘는 픽둘로 뜬다고 해도 애매한 게 이거를 제거 불가로 만들기 위해선 아까 말했듯이 전용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오락기 정말 귀한 제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작 이 스킬 하나 제거 불가 만들려고 150개나 박아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얘가 십자가를 하나 소환하는데, 십자가는 피격 시 주변 3칸 범위 내 모든 아군에게 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역시 로젠실이라는 대체제가 있고요. 저라면 뽑지도 않고 설사 픽둘로 이 캐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뉴비의 입장이라면 쓰지도 키우지도 않는 그런 캐릭입니다. 자, 마리안델입니다. 얘는 제가 왜 썼냐면 헤임달, 헤임달 칼끝 스택 쌓는 용도로 제가 썼어요. 헤임달은 제 계약신 설명서 영상에서 이제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지만 그거 스택 쌓는 게 정말 힘듭니다. 진짜 설계를 진짜 잘해야 돼요. 마리안델은 이 스킬로 한번, 그 다음에 고유기로 한번, 이중으로 힐을 주기 때문에 한방에 10스택을 쌓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캐릭입니다. 얘는 좀 편하게 쓰려면 이 고유기 범위, 주위 4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아군의 생명을 회복, 이 범위가 성급에 의존합니다. 리아나가 만약에 삼성이에요. 그러면 고유기 범위가 주변 한 칸이기 때문에 쓰기 더럽게 힘들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얘가 육성이 돼야 4칸이고 만약에 삼성으로 쓴다고 하면 2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요. 얘가 딜러로서는 볼 때 막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폐기물까지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게 육성에다가 이 중앙 율정이 찍혔다는 기준이에요. 투자를 더럽게 많이 해서 육성 찍고 중앙 율정까지 열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마딜에 비교하면 상당히 후달립니다. 육성까지 투자를 여러분들이라면 그 무녀 듀오 있죠? 이리아 아리아 걔네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안델에 하겠습니까? 여기서 사실 이미 결론이 나게 돼요. 이 친구 대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중 힐이 가능한 리아나 또는 로젠실이 있습니다. 리아나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에 저도 딱히 이견이 없어요. 갖고 있으면 이득입니다. 로젠실은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위치가 애매하기는 해요. 로젠실이 PVE에서 뒤진 이유가 애냐, 그 다음에 크리스, 이리아 얘들 나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비유를 하면 애냐가 딱 출시가 되자마자 막 로젠실 막 머리끄댕이 잡고 존나 패요. 그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크리스가 오더니 같이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다가 이제 패다가 지쳐가지고 좀 쉬는데 갑자기 이리아라는 캐릭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타를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솔직히 재활용 가치로만 보면 이 마리안델이라는 캐릭터보단 로젠실이 훨씬 낫습니다. 진짜 한 100배 나아요. 그리고 로젠실은 각성기를 쓰면은 얘는 별도로 쿨감을 줘야지 이 스킬을 쓰고 이중으로 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소피아 그 리턴 같은. 근데 로젠실은 각성기를 쓰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턴종하는 것만으로 10스탯씩 쌓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리안델 역시 뽑을 필요도 키울 필요도 없고요. 저라면 그냥 로젠실 씁니다. 헤임달 스택 외의 사용처도 확실한 사용처도 지금 시점에서는 없어요. 전무합니다. 픽둘로 뜨더라도 투자가 필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는 게 맞아요. 자, 프레야랑 베티입니다. 얘들은 제가 같이 묶은 이유가 6-4에서 같이 딱 한 번 쓴 캐릭이에요. 왜 썼냐면
그 황혼 6-4를 좀 더 쉽게 깨려고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황혼 6-4는 맵 기믹 자체가 좀 많이 더러워요. 암만 진짜 이미르, 에냐, 이졸데 이런 캐릭으로 도배를 해놔도 딜찍이 불가능한 유일한 맵이 6-4입니다. 그 정도로 거기는 사실 좀 선을 많이 넘은 곳이고, 황혼 스테이지 중에 어디가 가장 어렵나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6-4를 꼽습니다. 일레인이라고 있어요. 캐릭터 중에 그 콜라보 캐릭인데, 그게 있으면 거기를 기믹을 무시하고 날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레인이 꽤 오래전에 나온 캐릭이에요. 아마 2013년인가? 2023년인가?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걸렸기 때문에 없고, 또 앞으로도 게임 섭종할 때까지 얻기 불가능한 캐릭이에요. 그렇다 보니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프레아, 이거라서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프레아는 얘 SR 태생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지급 캐릭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저는 프레아 안 키웠는데요? 전 프레아 이 SP 이거 안 만들었는데요? 그럼 여기 못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레아는 정말 그 주위 두 칸 내에 있는 모든 적군은 피해주기 전 고정 피해를 1에 받는다. 그 한 틱 데미지 전체 체력에서 10% 아니야 5%도 안 되는 그 티끌만큼의 데미지를 보태려고 쓴 거지, 얘는 핵심 캐릭터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프레아의 역할은 아무 탱커나 대체가 가능해요. 그냥 호위기만 있으면 됩니다. 얘는 재활용 가치도 없어요. 쓰는 곳이 PVE에서 아무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 뉴비 단계에서 뭐 초시공 고된 맵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택지가 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초시공 고된 맵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보니까 얘는 정말 이 SP까지 미쳤다고 오락기 350개 박아서 투자할 가치도 없고, 정말 만들 이유, 키울 이유 아무것도 없는 캐릭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문제는 베티예요. 얘가 정말 문제입니다. 사실 뭐 6-4 그거 하나 좀 쉽게 밀으려고 베티를 뽑아라? 이거는 진짜 뭐 4-4 끼려고 토화를 아니야. 진짜 그냥 다 제치고 그냥 레딘 뽑으세요. 레딘 키워서 미세요. 진짜 이 베티 뽑으란 거는 솔직히 이거랑 진짜 동급 수준의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요. 하다못해 픽둘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어떨 것 같냐. 투자 없이 6-4에서 투입이 가능할지, 이걸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딜에 도움이 되는 얘 말고 엘마나 프레아 이런 애들을 싹 다 뺐어요. 싹 다 빼고 베티의 그 소환수 있죠? 머릿수만 늘려가지고 이 고정 데미지 이거를 최대한 증폭시킨 다음에 이 템 같은 거 진짜 다 빼고 거의 노템 수준으로 해봤거든요. 6-4를.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잘 안됩니다. 결국 얘가 핵심 딜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가 해요. 어차피 황후는 6-4 그거 하나 안 깨도 6지역 보상 전부 타먹을 수 있거든요. 1, 2, 3만 깨도.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여명의 별 보상도 최대 랭크까지 아마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보상 구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가지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 새끼들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베티만큼은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확실히 얘기하지만 뽑는다는 선택지는 절대로 없습니다. 뽑으란 얘기 절대 아니에요. 얘 골디 써서 뽑을 거면은 그냥 차라리 어디 유니세프 같은데 기부하는 게 낫습니다.
이 캐릭이 만약에 없으면 저도 6-4는 지금 그 온갖 사기 캐드를 들고도 진짜 한 20분 가까이 개고생해야 돼요. 변수도 더럽게 많고 그에 따라서 빌드 정형화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픽둘이 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 베티를 대게 들고 있게 됐다. 그러면 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그 결정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제가 해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공격력 1000 언저리가 미니멈입니다. 애냐랑 조합됐을 때 소환수 숫자가 받쳐준다는 기준 공격력이 1000 언저리면 클각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해요. 정말 그 정도까지만 키워서 6-4를 편하게 넘길 거냐,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않을 거냐, 아니면 진짜 그냥 개고생해서 전공법으로 깰 거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캐릭터 아예 손대지 말고 그냥 넘기는 걸 추천합니다. 이 캐릭터가 있더라도요. 원래는 한 뭐 그 정도는 키울만 하지 않나? 뭐 그렇게 큰 투자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 뭐 유대 같은 거 다 찍고 이 율정도 적당히 올려줘야 되고 장비도 강화하고 전직도 해야 되고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한 이 각성기도 그렇고, 각성기는 필요 없긴 한데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한 재화를 제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너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뉴비 입장에서 그 정도 재화면은 타격이 꽤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제가 좀 바꾸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캐릭이 있어도 그냥 키우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뭐 본인이 난 이 사람 말 듣기 싫어, 그냥 키울래, 그냥 키워서 쉽게 밀래, 그러면 이제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나 키우기 싫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키울 거야, 그러면 6-4는 그냥 스킵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화이트 CC입니다. 얘는 제가 일부 스테이지에서 어게인 요원으로 쓴 경우가 좀 있어요. 한 2번인가? 일단 제 CC는 4성입니다. 얘가 각성기로 어게인이 가능하긴 해요. 보면은 해당 부대가 이미 행동을 완료한 경우 재행동할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어게인을 1턴에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2턴에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플로렌티아 같은 캐릭은 진짜 완전 극한의 가성비 캐릭이라서 플로렌티아는 4성만 달아도 1턴에 어게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6성자까지 해도 얘 단독으로는 1턴 어게인이 불가능합니다. 6성을 만약에 못 달았어요. 저처럼 3성 4성이에요. 그러면 2턴 가서도 얘가 계속 필드 위에 나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이 안 좋으면 2턴에 가서도 어게인 확정이 아닙니다. 2턴 가서도 어게인을 못 써요. 제 6-1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거기 어게인 해보려고 가져는 갔는데 제 황혼 6-1 영상에서 얘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게인 캐릭터 중에 가장 구대기입니다. 가장 쓰레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아카야를 가지고 있다면 6성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얘가 그 요 전용 장비 이게 있으면 턴 시작 시 50% 확률로 전쟁 자금 2개를 획득하거든요. 그리고 3성부터 5성은 초기 전쟁 자금이 1개입니다. 즉 50% 확률로 첫 턴에 최대 3개의 코인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카야 플러스 잡몹이 한 마리 이상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몹을 하나 잡게 됐을 때 그 아카야 고유기로 늑대가 소환이 됩니다. 그걸로 아카야 어게인 주고 전용 장비의 효과로 다시 재소환이 되거든요. 이 전쟁 자금을 얻는 방법은 그게 있어요. 소환수가 죽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 소환수가 죽어야 돼요. 다른 거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늑대 두 마리, 늑대 두 마리가 죽게 됨으로써 전쟁 자금 5스택이 되고 첫 턴에 어게인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제 황혼 8-4 영상 참고하시면 어떤 방식인지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화이트 CC를 삼성으로도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CC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각성기만 배워두게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아카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까지 만약에 픽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전장 정도는 투자를 해두는 거를 추천을 해요. 어찌됐건 간에 어게인 요원이라는 거는 이 게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긴 해도 범용성 개 구대기거든요. 그마저도 단독으로 써먹으려면 육성이 강제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픽둘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돈 주고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뽑지도 키우지 안 뽑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픽둘로 가지고 있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2인 픽업을 돌렸는데 3인 픽업을 돌렸는데 얘가 나왔다. 그러면 전장 정도는 투자해 줄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제가 특이한 용도로 사용한 10개의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캐릭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죽창 딜러들이에요. 뭐 틀젤, 아즈사, 뭐 타브리스, 이런 단순 딜러형 캐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쓴 저런 단순한 딜러들은 현 랑모에서 딜이 상위권인 캐릭들만 골라서 쓴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되게 딜러가 좀 부족해요. 그럴 때 제가 쓴 죽창 딜러 위주로 키우면 손해볼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개의 캐릭터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들은 다음 주제에서 제가 좀 자세히 다룰 생각입니다. 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